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한국과 미국의 그냥 인덱스 ETF를 추천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해서 인덱스를 이기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의 실적 발표 일정이나 이런 거를 챙기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고 언제 챙겨야 되고 공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고 난 그 지식이 없다. 그런데 예. 주식 투자를 한다. 그것도 대형주가 아닌 뭐 코스닥에는 조그만 주식들을 한다. 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분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난 손절매가 없다. 근데 손절을 또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카카오를 손절했던 적이 있는데 이 게임의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다. 처음에 반응이 너무 싸하다. 네. 이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죠.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예. 게임즈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능력을 인정한다. 근데 이제 개발 능력이 좀 NC나 다른 탑 게임 업체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라이온하트 게임즈를 이런 그 비상장 게임 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놓은 네.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근데 퍼블리싱 능력까지 의심을 받았던 게 이제 우마무승의 네.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게 봤던 부분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은 그때는 줄여놔야 되죠. 이제 인스타그램에 워낙 투자로 좀 이렇게 알려져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회 초년생인데 예. 투자 어떻게 하면 음. 좋겠냐, 금액을 얼마 모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 아까 그 금액을 네.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사회 초년생이면은 잃지 않는 것도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예금, 수시 입출금 가능 금융 상품 중에 금리가 높고 안전한 거를 찾아서 거기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부터가 그게 투자예요. 그게 투자의 첫걸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만 자산을 배분해 놓지 말고 그 안전 자산에서도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높은 이자율을 주는지 알아보는 행위 자체가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예. 네.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아까 말했던 한국과 미국의 ETF에 그냥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최고다. 네, 그리고 아니 그 유동성으로 좀 갖고 예. 있다가 예. 네, 만약에 저는 지금도 장보가 대비 낮게 거래되고 있어서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항상 이제 뭐 떠한 매크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더 네.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 그때 주식을 항상 사야 되는데 사람들 그때 못 사죠. 돈이 왜냐하면 없어서. 돈이 없고 너무 무섭고 더 네. 내려갈 것 같고. 근데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이미 많이 물려 봤을 있어서. 때 그래서 네. 시점까지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많이 다들 물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것도 그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그 IT 섹터가 지금 좋은 것 같지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적자 전환할 거라는 음. 의견이 되게 많고 예. 삼성전자도 네. 감히 뭐 30% 40% 보는 애널리스트도 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실 그들보다 그 섹터를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들이 네. 더 잘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저는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서 항상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가격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6만 원은 싸다. 네, 네. 예. 지금 사면 뭐 5년 뒤에는 이거보단 더 올라가 있을 것 같다. 5년이 아니라 한 3년 뒤에도 더 3년 뒤에도. 네, 네, 근데 네. 물론 지금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안 좋긴 하지만.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사실 거예요? NC 사실 거예요? 저는 항상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더 사고 싶다. 지금 더 사고 싶다. 네. 지금은 약간 NC가 맞는 것 NC. 같은데요. 근데 NC. 그 이런 이거는 좀 내용은 네, 네, 다 네. 그냥 투자에 참고는 하지 마시고 재미로 들으세요. 예, 지금 뭐 어차피 유튜브에서 막 엄청 4천 간다 하시는 분들 다 말 믿었다가 저도 이렇게 물려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는 시간, 어떤 논리인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개별로 이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네, 한다고 사고 싶다. 하면 나 코스닥 개잡조 한번 너무 사고 싶다. 이거 좀 탐난다. 그걸 안 하는 게 네, 그냥 네, 그건 하지 말고 정답입니다. 아까십시오. 네. 코스닥에서 뭐 한 1,000억 이하는 시총 1,000억 이하는 아예 건들지 말자. 만약에 그 회사를 A부터 Z까지 다 한다. 네. 그래서 어떠한 공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난 예.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예. 뭐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예. 많고 또 작은 회사들은 그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예. 많고 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걸지 예. 않는 게.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때는 언제예요? 저는 뭐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소위 뭐 1루타 2루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인덱스보다 조금 더 먹자 이게 예. 그 목표이기 때문에 예. 네. 베타보다는 조금만 더 가져가자. 네, 항상 그렇게 안정적으로. 네, 네. 그럼 익절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왔다. 그럼 그냥 익절이죠. 그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 익절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손실인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더 내려온다 그럼 그냥 더 사는 거고요. 비중을 주식을 좀- 그냥 인덱스 펀드처럼 그냥 계속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커버드 콜이라 그래서 예, 콜옵션을 예. 매도해서 약간의 그 보험을 들어놓는 게 예. 있거든요. 해지를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져간다. 네, 네. 근데 그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이는 타이밍이 언제였어요? 줄이는 타이밍이요. 예. 가장 최근에는 CPI 때문에 예. 주가 올랐을 때 네. 그때 줄였죠. 아 그래요? 네, 네. 최근에 좀 줄이신 거네요. 98,000원 이럴 때. 그때요. 예. 그때는 삼성전자 없었죠. 아 그때 네. 없었어요. 네, 지금 네. 충분히 내려왔다 싶을 때 이제 사신 거네요. 네, 네. 지금 사시면 거의 평단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ETF 중에서는 네. 뭐 따로 어떤 종목 섹터는 안 하시고 인덱스만 하시나요? 그 ETF 중에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뭐 NC나 이런 거를 분석해보고 네. 이렇게 NC가 좋은 것 같다 그럼 NC를 사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게임 ETF도 우리나라에 예. 세 종류가 상장이 돼 있고요. 예. AUM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그 ETF의 그 순자산이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그리고 미국도 게임 ETF가 글로벌 X 게임 ETF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도 되고 추천은 하시나요? 게임 ETF로도? 네, 그 괜찮은 ETF들입니다. 그 어. 인덱스를 잘 따라가고 있는 ETF들입니다. 뭐 게임을 좋아하시면 약간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세요? 뭐 엔터 엔터 사업. 중에는 뭐 예. SM도 최근에 괜찮고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이잖아요. 한국 예. 엔터는 기본적으로 다 글로벌이거든요. 이제는 음. 다 예전에는 한국에만 있다가 이제 이게 동아시아까지 갔다가 음.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이거든요. 음. 한국 엔터는 장기적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무거운 뭐 중후장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네, 뭐 네. 화학주 뭐 이런 그쪽은 뭐 제가 그런 쪽은 별로 안 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싸다고 생각하면은 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싸다고 생각하면 살 수는 있는데, 아. 네, 근데 뭐 이제 자기가 흥미가 돋는 게 또 네, 이제 그 공부도 또 쉽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다른 종목 섹터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정통 금융 이런 쪽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 사는 섹터는 이제 뭐 항공 네. 섹터나 아니면은 네. 그 금융 섹터는 그래서 핀테크는 사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핀테크는 지금 다 밸류에이션이 다 너무 높고 음.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만 그렇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때 비교군이라는 그 글로벌 회사 중에 비교군이라고 해놓은 회사들 다 60%, 70%, 80% 올해 빠졌어요. 네. 어쨌건 이제 금융이나 전통 산업 쪽은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약간 게임 이런 미래에 좀 성장할 만한 회사들의 엔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지금은 그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 금융사는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금융사도 인덱스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져야 되는데 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대학의 특강도 많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특강에서 학생들이 제일 흥미로워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사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제가 취업을 어떻게 했고 예. 한국 증권회사를 거쳐서 바클레이즈까지 가서 예. 뭐 그런 그 취업 스토리를 되게 취업 스토리.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그럼 마지막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네. 그런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뉴욕에서 부사장에게 스피치를 했던 것처럼 제가 준비를 따로 안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주식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주식을 직접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아는 종목, 자기가 아는 업종에 좀 한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인덱스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 인덱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위험 관리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결국 목적은 들어왔을 때보다 나갈 때 더 큰 돈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진입할 때도 분산 투자할 때 한 번에 다 5종목, 10종목, 뭐 네. ETF 2개, 3개로 다 한 번에 다 넣으면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네. 항상 적게 먹고 적게 깨져도 오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개미들한테는 맞는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유튜브 보고 이거 한 번에 몰빵하고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귀인을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이미 개처물려 있어갖고 뭐 방법이 좀 난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하시니까 유튜브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코로나 와중에 한국말을 이제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네. 출근해서도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뱅커 형이라는 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나는 솔로 나오기 한 3개월 전부터는 영상 업로드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홍보 논란 있을 수도 있고 예. 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엔 다시 하나 둘씩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래서 내용인가요? 주식 관련 내용,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관련 예. 내용, 주식 관련 내용, 재테크 관련 내용은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일상도 좀 올릴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이나 뭐 이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기 가서 이제 댓글도 달고 뭐 네. 어디 종목 좀 찍어주세요. 픽 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픽은 못 네, 해드립니다. 픽은 못 해드리지만 뭐 구기 영수의 어떤 투자 논리를 들으시려면 그 채널 가서 이제 또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뱅커 형.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Gotta write down the words that I still can't say. 'Cause every night it's a fight and I'm